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꼭 낫습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함으로 암을 잘 이겨내는 우리 시청자,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 AI 시대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찾아가는 맞춤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검진이나 이런 검사에서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정말 참 황당하겠죠, 그죠? 당황합니다. 급격히 낙담되고 낙심되고요, 불안하고 또 우울해지고요,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일 좀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예를 들면 췌장암이다, 대장암이다, 또 위암이다, 또 유방암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검색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며칠 몇 주 동안에 자기의 일상생활이 다 깨어져 버리고요,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부정했다가 나 아닐 거야. 또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부정이 조금 지나고 나면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타협을 하였다가 암이라는 상황 가운데 우울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수용했어요. 방향성을 잡고 암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계획과 맞춤 치료와 플랜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리트러시라는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 문자로 기록된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합니다만 읽고 해석하는 힘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그 유네스코에서 AI 시대에 리트러시, 즉 문해력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정의를요, AI 시대의 기술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고 적절하게 탐색하고 또한 관리, 이해함으로 해서 통합하고 소통하고 평가, 또한 나아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리트러시를 정의합니다. 그럼 이 리트러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암 리트러시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그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 시대에, AI 시대에 기술을 잘 활용해서 암 정보를 섭취하고 알아내서 적절하게 탐색하고 관리하고 이해를 해서 통합하고 소통함으로 해서 평가하고 또 적절히 그것을 적용해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잘 섭득해서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자기 각자에게 맞는 맞춤 치료를 통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암 리트러시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어떤 정보력을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맞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윤정희 교수님 팀에 의하면 1,401명을 대상으로 19세 이상 자신이 대부분 접하는 정보력, 분석력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27.8%가, 즉 289명이 좀 부족하다, 나는 조금 정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60대가 되면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종양내과학회의 분석에 의하면 정말 53.7%에서는 잘 모른다. 그리고요, 의료진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병원에 가서 암이다 해서 진단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져와서요, 다시 한번 재검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검색률이 얼마나 되느냐? 83.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다시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걸러서 분석해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퍼센테이지에 하면요, 13.
한 6%에서는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한다. 이 정보력이 혼란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시대에 많은 정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맞춤 치료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검색해야 되고 재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에 관한 이 정보력을 리트러시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를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 몇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많은 정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정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와 맞춤 치료가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치료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좋은 치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거 먹고 이거 좋아서 나았다. 이건 특효약이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좋은 정보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것을 잘 활용하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하시지만 JPT 5기 건강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설하고 제대로 마음 잘 다스리고 제대로 운동하고 제대로 잠 잘 자고 제대로 잘 호흡한다면 얼마든지 기본적인 것을 잘 갖추면 우리가 암을 투병하는 그 동력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하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도 자기에게 맞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평가하고 소통하고 재창조해가고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러 정보 홍수 속에서 혼돈을 초래할 때 전문가와 꼭 상의하십시오. 내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막연히 친척에 의해서 친지에 의해서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단하고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암하면 낫는다 이런 과장의 광고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좋은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무시하는, 과장된 것은 좀 무시한다. 너무 포장된 것은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완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좀 편협하지 않는가, 치우치지 않는가, 그 한 사람에 적용되지 않는가, 이거 먹으면서 나았다. 근데 많은 사람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그것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학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정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정보인가를 분석해내는 그런 탁월한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치료는 많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8가지 아니라 10가지 치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 맞는 치료를 찾는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치료는 뭐냐?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적용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너무 단정적이라 그러면 일반화시킬 수 없지 않는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십시오. 즉 교차 이렇게 반응을 해보고요, 시간이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좋아진 결과가 있었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아니더래. 그러면 그것은 택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편향적이고 치우쳐 있지 않는가를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 분석하십시오. 즉 상식이라든지 신뢰라든지 그리고 최신 데이터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그럴 때 AI를 활용하는 4대 안전수칙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개인정보를 절대 금지합니다. 환자의 식별 정보라든지 이름, 주민번호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막연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65세 남성이 30대 환자가 익명, 이름은 거론하지 말고 대장암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항상 교차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요, AI 답변 정보는 보조 자료다는 생각을 좀 가지십시오. 최종 판단은 의료인과
주치의와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나 학계의 논문 명확히 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좋아서 나왔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10명, 20명,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 이상이 나왔다는 어떤 그런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요. 이것은 이런 것은 그 공개하지 않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좋은 건강 보조식품인데 이것은 뭐 산업적인 그런 특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무엇을 섞는지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최신 지침과 비교해서 맞는가. AI 학습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면 아주 지식이 이렇게 보고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암의카라든지 대한의학회라든지 전문 학회의 최신 지견이 맞는가,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괜찮은가를 분석하십시오. 이런 것을 통해서요, AI 정보 홍수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잘 맞고 고칠 수 있는 맞춤 치료를 해가는 우리 시청자, 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을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